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275명이 나왔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 수 역대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 거리 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역대 최다 1,275명입니다.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또 이게 더 늘어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예.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난 6개월간 연일 4,500명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그 부분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 100명대 미만 줄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감염이 다시 큰 규모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다음에 델타 바이러스 변이 유입을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국내에 확산되면서 이 감염이 시작됐다. 이렇게 그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예. 어쩔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7월에서 8월 사이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유행의 규모가 대규모가 될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0명 단위, 1,000단위 하면 딱 다가오는 게 걱정스럽다, 불안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별검사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요. 예. 지인들 이야기가 특히 이제 강남 지역 많은데요. 네. 뭐 외국계 회사라든가 주로 지식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은 빠르게 재택근무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어제 그제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검사소에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줄을 서면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로는 가장 오래 기다린 분 한 4시간 정도. 통상 1시간 정도는 기다렸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줄이 길어져서 줄이 또 불안한 거예요. 거리 두기가 제대로 줄 안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예. 예. 왜냐하면 좀 빨리 가고 싶죠. 그런 네네. 상황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붙게 되니까 검사 이 장소가 가까워질수록 밀집하는 형태가 돼서 그렇죠. 이게 더 불안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예. 지금 선별검사소를 더 늘리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만 해도 지자체별로 네. 한 4개에서 10개 정도를 늘린다고 하니까 예.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방역당국의 이 권고가 뭐가 있냐면 한 가구당 한 명은 꼭 좀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검사 숫자는 계속 늘 거예요. 예. 지금 이제 학교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 코호트라고 하는 이제 동일 격리 개념으로 보면 이 한 명이 확진돼서 전수 검사를 해보면 이미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게 예, 예.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 그동안 누적된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제 증폭되는 상황으로 전이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빠른 검사가 중요한데 이 검사 시간 이 해결 문제도 급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방역당국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만약에 있었다면 스스로 검사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단이 일단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가 보죠?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무증상의 감염자가 진단되지 않은 감염자가 지역사회, 특히 서울 수도권에 많이 있다는 점이 지금 이 방역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결국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고 증상이 있건 없건 혹은 접촉이 의심된다면 어떤 경우라도 검사를 조기에 받아주시길 권유를 하고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는 건데 네. 사실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집단에 어떠한 경우에 해야 될지를 좀 명시를 하고 안내를 해드려야지 무작정 모든 사람이 다 검사 받으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 진단검사의 필요성과 누가 받아야 되는지에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오히려 혼선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예전처럼 그 문자로 초반에는 연락해 줬잖아요. 이쪽에 있는 분은 검사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방역 당국이 접촉자 확인을 통해서 방역 관리 시스템 내에서 확인돼서 통보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반도 안 됩니다. 네. 나머지 50% 넘는 부분이 감염 경로도 모르고 무증상의 지역사회 감염에 의해서 퍼지는 부분은 방역당국 체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통보를 보낼 수가 없죠. 그 전 단계군요, 아예. 네, 보내려면 전 국민이 다 보내야 되거나 네. 아니면 그렇게 한정돼서 보내야 되는 거로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자발적인 검사와 자체적인 이 적극적으로 국민이 참여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데 설령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를 했으면 우선순위 좋겠다라는 이런 정책적 메시지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앞서 이제 임시 선별 검사소라든지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확대하겠다. 서울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 뭐 PC방, 카페 이런 곳들도 선제 검사를 강화한다고 네네. 해요. 그쪽에서 이제 종사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7월이 참 미묘한 시점인 게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로 접어들면서 맞아요. 이 개인들의 기대감은 이제 4명만 모였는데 6명도 가능해지나 8명도 가능해지나 밤 10시에는 급하게 이제 모임을 파해야 했는데 마스크도 벗나 예, 이런 생각. 자정까지 되나? 예. 또는 이제 1차 접종 이후 14일 지난 분들은 산책할 때 마스크 벗나? 이런 정도는 다 올 스톱입니다. 예. 지금 오히려 현행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완화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사를 받는데 이 당국 입장에서 고민은 뭐냐면 지금 영업을 다시 옥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또 고민도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 문제에서. PC방 가동되죠. 노래방도 가동됩니다. 시간 제한이 완화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져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선제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졌고요. 예. 지금 사실 오늘 주목하셔야 될 대목은 드디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한 번 적발로 열흘 이상 영업 정지를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이런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2, 3일 정도 지켜보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바로 4단계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했잖아요. 그럼 지금 경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부의 지금 방역 대책으로는 이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십니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방역 정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역사적인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감염이 시작되는 초기에 적극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가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고요. 네. 불과 3, 4일 후에 4, 5일 후에 그 시차로 좀 늦게 머뭇거리고 했을 경우는 예방 차단 효과가 전파 차단 효과가 거의 대부분 반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느냐 3, 4일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방역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는 지금 좀 늦었다고 봅니다. 네. 현재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델타 변이를 빼놓을 수가 없을 네, 텐데 맞습니다. 현재 확진자 비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도 드디어 20%를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게 지금 한 3주차 정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난주 통계인 거고요. 네네. 지금 현재 시점은 다음 주 정도의 분석 결과가 나올 텐데 예. 사실 미국이 20% 정도가 이 델타 변이가 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미국 당국이 발표했던 게 뭐냐면 한 달 후면은 지배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만큼 델타 변이가 지금 유럽은 휩쓸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다른 지역들 뭐 영국은 사실은 알파 변이가 시작된 곳인데 지금 델타 변이가 우세종을 넘어서 지배종으로 갔어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도 시간 문제인데 이것을 막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얼만큼 백신 접종 속도와의 속도 싸움이기 때문에 지연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제 최 교수님의 말씀에 정말 이제 방역 당국이 예. 아마 절감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국민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것을 내부에서 지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겠는가. 완벽한 통제 불가능해도 시간을 지연시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방법은 똑같아 보입니다.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데 알파 변이가 영국에서 등장했을 때 지난해 연말 우리 연초에 G형 바이러스 유행했을 때 감염력이 1.6배다. 근데 델타는 지금 알파의 또 1.6배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감염력은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백신 접종률과 우리 고령자들이 주로 맞았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위중증 환자들에 대한 병상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격리 치료는 해야 되니까 생활치료센터의 이제 숫자가 문제라 예. 2천여 시를 지금 늘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경증 환자에 대한 대응 그리고 델타 이 변이를 최대한 좀 막아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매뉴얼로 전달이 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결국 해외에서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전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부 백신 접종자들은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잖아요. 이 정책은 좀 이대로 시행돼도 괜찮을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백신 접종 후에 자가격리 면제 부분은 아주 일부 소수에 불과하고요. 예. 그것보다는 지금 결국 이번 4차 유행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거의 2달 전부터 경고가 있었는데 검역과 검역 이후의 격리 조치에서 초기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체 검사를 정확하게 전수를 하지 않다가 지금 뚫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입이 지금 지역사회로 확산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델타가 아닌 그 이후에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또 추가적인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체적인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한 모든 국가에서 유형 국가별로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백신 접종은 소수기 때문에 거기서 확산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은 정책적인 중요성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입을 완전 차단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검역 과정에서 더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WHO도 그렇고 좀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뚫립니다. 다만 우리가 방역 당국하고 저희 전문가들이 원했던 것은 한 달만이라도 좀 늦췄으면 좋겠다. 백신 접종 이후. 네,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혹은 좀 긴다면 2달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고 좀 허망할 정도로 너무 쉽게 뚫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우려스럽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반드시 짚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유입과 격리 조치에서의 최선의 조치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수도권 상황을 보면 10단위 안팎으로 이렇게 조금 나왔었는데 부산과 지금 대전 같은 데 보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델타 변이가 원래 지역에서 이제 세 군데 등장했을 때 약 3주 전입니다. 방역 당국이 얘기할 때 전북하고 부산하고 첫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서울로 확 퍼진 것은 이 우리가 산밀 얘기하는 인구 밀집 현상이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이제 흘러 모인다고 봐야 되겠죠. 부산도 대도시잖아요. 그리고 지역도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누군가를 타고 들어가면 퍼지는 건 접촉의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인 것이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론 이제 이 거리두기 단계의 통제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구분을 하지만 한 사람의 이동 경로를 봤을 때 수도권, 비수도권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서울에선 10시까지 영업하고 술 못 먹는다고 하니 부산 가서 마시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내려가는데 델타 변이의 유입이 하나의 주요 원인이지만 하나는 계절 요인을 봐야 돼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이동이 여름에 활발해졌고 특히 젊은 층이 밤 늦게 이제 나와서 술을 마시거나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취해진 조치가 밤 10시 이후에 한강공원을 비롯해서 서울의 모든 공원에서는 취식과 음주를 금지한다. 심지어 이 매점에서 술을 팔아서도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치거든요. 해운대에서의 이제 또 미군들 모였던 사태들 우리가 굉장히 눈살 찌푸리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름철에 특히 무증상이 많은 젊은 층의 이동이 활발해지는데 델타 바이러스는 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타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동량이 확대되면 델타 변이 확산은 자연히 증가한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방역 수칙은 거의 유사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감염 상황을 보면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앞서 이제 이에 대한 교육부의 방역 강화 대책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보니까 접종 선제 검사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2학기 전면 등교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좀 많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지금 교육부가 지금 좀 아까도 말씀 이제 그 뉴스에서 브리핑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유치원과 이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서 고3과 교직원 또 학원과 종사자들 이렇게 확대해서 예방 접종을 우선순위를 강화해서 접종을 하면서 예.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은 코로나 유행과는 또 다른 큰 위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선의 조치가 앞으로 남은 한 달 반 동안 이루어진다면 방역이 다시 정상화할 것인지 예. 교육을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고 최선의 조치는 해야 되겠죠. 네. 백신 속도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요. 한 네. 며칠 동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 안 됐으니까 이제 시작이 다시 되면서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백신 그 스와프 때문에 백신은 35만 명 분인가요? 들어왔잖아요. 우선 70만 회분 맞습니다. 예. 35만 명분이 이스라엘에서 들어왔고 예, 누구한테 이제 접종이 되는 이게 거예요? 다음 주 13일부터 접종이 되게 되는데 네. 30세 미만의 사회 필수 인력들이 있습니다. 맞아야 되는데 지금 좀 늦어진 분들이고요. 네. 이분들을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사실 35만 명분 예. 그럼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소진되는 너무 분량이지 좋아요.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니까요. 네.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가 3분기 이제 주력 백신이고 이게 3분기에 저희는 속도가 좀 날 걸로 기대했는데 네. 하필 이제 상반기 사반기로 넘어오는 6월 말 7월 초에 약간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백신 접종은 다시 속도를 내겠지만 최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예.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하루 500명대로 올라갔는데 네. 그 비율을 보면 약 절반 정도는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가 이 문제가 예. 하나 있겠고 절반 정도는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 청년층이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사례를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 청년이 2030 청년들도 우리도 좀 빨리 맞게 해주세요. 네. 자녀 백신도 안 나오고 우리도 지금 우리가 문제라면 예. 우리 맞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항변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 화이자는 16세 이상이 맞을 수 있게 권고돼 있고 예. 이제 12세도 맞을 수 있게 청소년 어린이 접종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데 뭐 우리는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3차 부스터샷 얘기도 우리도 검토하고 있는 게 나왔고요. 그러면은 이 재감염이 다시 늘고 있는 백신 접종이 앞서간 국가들의 예를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검토한다면 그럼 이게 청소년도 혹은 어린이 12세 이상 정도 대상은 우리도 좀 속도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전문가와 방역 당국이 예. 함께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지침을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2030에 대해서도 빨리 접종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백신 접종의 효과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큰 우선순위는 사망률 줄이는데 첫 번째 둬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것 필수 사회 인력들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재 감염이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그거를 막기 위한 무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20대, 30대의 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 백신 접종을 선제적으로 한다면 현재 감염을 통제할 수 있다. 네. 사전 예방적인 것이 아니고 예, 예.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사례에서 그렇게 국가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 그 또한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백신 확보 전략과 이런 접종 전략의 변화의 부분은 항상 같이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돌파 감염 이야기가 네, 나오기도 네. 했었는데 이제 돌파 감염으로 이제 확진이 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걸린 경우가 있을 네. 텐데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증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증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해요. 같다고 하는데 돌파 감염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면 백신의 면역 효과를 얘기하는 게 지금 델타 변이에 지금 우리가 맞는 백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어떤 90% 있다는 얘기했다가 네. 80%라고 했다가 아스트라제네카는 59%로 또 떨어지기도 했어요. 예. 효과는 있는데 면역 효과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100명이 맞았는데 효과가 80%면 20명은 확률적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이분들은 2차 접종 다 하고 2주 기다렸고 매뉴얼대로 다 했지만 사실은 난 면역이 없는 사람이 이 접종자 100명 중에 20명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30명, 40명으로 늘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감염에 노출돼 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말은 돌파 감염이지만 네. 사실은 접종했지만 면역력이 없는 분들이 접종자 중에는 적지 않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달아야 할 것 같고요. 예. 네. 그 외에 또 다른 특수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제 연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돌파 감염은 바이러스가 강화된 경우 아니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로 봐야 할 것 같고 예. 그러면은 돌파 감염은 결국은 이 백신 맞지 않아서 면역이 없는 분들의 감염과 그 증상 자체가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 이스라엘, 호주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보면 또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호주 이런 곳들은 방역을 강화하고 있고 영국은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도 방역을 완화하는 추세. 그러니까 이렇게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 대책을 세울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이 정도의 차이는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회적 합의에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영국이든 이스라엘이든 그외 다른 나라든 방역을 완화하고 접종이 이 부분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치사율과 치명률을 지금 충분히 낮췄고 이미 더 나가서 이 독감과 같은 정도의 치사율 0.1%로 조만간 낮출 수 있고 의료 체계도 충분히 역량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도 역시 지금 치사율은 누적해서 1.24%고요. 네. 달달이 그러니까 6월달, 5월달, 4월달까지의 치사율을 누적이 아니고 최근의 치사율을 보면은 0.4%, 0.5%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신규 확진자 숫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해서 독감 수준과 마찬가지 이걸 치사를 낮춘다면은 결국은 같이 코로나와 사는 세상, 위드 코로나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 네. 그러할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봉쇄 같은 이런 부분들은 크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한 점을 같이 고려해서 지금 현재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라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도 지금 이미 충분히 치사율은 낮춰가고 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